예, 새 국면 그리고 다른 차원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중동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지금부터 만나볼 에너지 전쟁으로 점점 격화가 되면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자국 내 핵심 가스 시설이 마비된 이란의 격양된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این هشدار قاطع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و رژیم وحشی و کودک‌کش صهیونیستی اعلام می‌کنید. ناگزیر هستید سربازانتان را به آب انداخته و حیثیتتان را به باد بدهید. گلوی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شما زیر چکمه رزمندگان اسلام است. 예, 뭔가 이란의 분노가 느껴지죠. 제 옆에 국제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차원이 다른 에너지 전쟁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성혜란 기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곳을 먼저 건드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에너지 전쟁, 어제가 그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란 남부 앞바다, 이란 가스 생산의 심장부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정과 또 연안의 아살루의 천연가스 처리 단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이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단지죠. 이 카타르로 보복의 화살이 향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스라판 가스 시설입니다. 네, 또 사우디 동부의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일대도 보복 타격을 가했습니다. 저런 가스 거점 지역을 때리는 거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쪽 모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공습한 사우스 파르스 어떤 곳이냐면요. 이란 내에서는 가스 공급의 7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가스 연료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이란 경제를 움직이는 동맥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원래 이란과 카타르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가스전을 공유하면서 중동 내에서도 협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란이 전 세계 에너지 심장 카타르 이 가스전을 쳐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됐던 곳 바로 카타르에 있는 이 북부 라스라판 시설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를 생산 수출하는 세계 최대 단지입니다. LNG는요, 쉽게 말하면 집 난방이나 뭐 온수 그리고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또 공장 가동까지 이 일상과 정말 전반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면서요. 카타르 또 미국 같은 LNG 수입 경쟁 굉장히 치열해졌는데요. 그 가운데 이 라스라판이 담당하는 물량이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 5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카타르 고객의 80%가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포함이 돼 있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연간 4,500만 톤 안팎의 이 LNG를 수입하는 세계 3위 수입국이죠. 네, 한쪽은 이란의 심장을 그러니까 겨눈 것이고 또 한쪽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동시에 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 바뀌었다. 전면적인 경제전으로 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보복의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거친 공습에서 더 나아가서 전면적인 경제전으로 바뀌었다. 사실 이렇게 핵심 에너지 시설이 마비가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부터 시작된 이제 유가 급등, 이거 기름값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카타르 또 치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도 정말 무시무시한 압박으로 되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SNS에서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시설을 또 공격한다면 이란의 가스전 완전히 날려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선공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결과로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이 에너지 시장을 건드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만큼은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쭉 긋긴 했는데 이란이 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잠깐 만나봤다시피 오늘 이란의 2인자였던 라리자니 장례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예 복수를 다짐했던 뭐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라리자니의 사망, 바로 그게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란에서 사실상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인물이죠. 이 라리자니 장례식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테헤란에서 열렸습니다. 예. 도심 도로가 조문 인파로 가득 찼고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요. 예. 순교자를 살해한 범죄자들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벌써 라리자니를 시작으로 해서 정보장관, 혁명수비대 지휘부까지 연쇄 공습을 당한 만큼 피 한 방울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피해 복수 다짐을 시민들에게 내비친 겁니다. 예, 뭐 피해 복수라는 게 너 주고 나 죽자처럼 뭔가 보복 확실히 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강대강대치인데 뭐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이란이 이스라엘 상공에 그 악마의 무기라는 집속탄도 계속 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집속탄을 이스라엘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어제도 계속해서 집속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예. 일단 이 집속탄 원리가요. 하나의 탄이 공중에서 수십 개로 쪼개져서 요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불발탄도 지뢰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도 민간인 피해를 주는 아주 잔인한 무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120개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참전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은 모두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복수도 예고했고 저렇게 집속탄도 쏟아붓고 이제 카타르 가스 시설도 쳤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한 2주 전부터 한 거예요. 한 열흘 전부터 하르그섬 공습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아예 그냥 점령을 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바로 이 미국 해병대입니다. 2,200여 명을 태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이 이번 주말쯤, 그러니까 빠르면 수일 내에 중동 해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뒤면은 저 강습 상륙함이 중동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역으로 들어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 30일 해병 원정대 부대가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예. 2,20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상륙전 전담, 상륙전에 특화되는 부대고요. 또 최첨단 스텔스기 F-35B 전투기를 탑재했습니다.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함까지 갖춰서 말 그대로 육해공, 하늘 땅 바다의 전력이 모두 가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상 중형 항공모함급 전력으로 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30일 해병 원정대가 하르그 섬이 아니더라도 이 주변의 다른 섬을 점령해서 이란 공격을 차단하는 전진 기지로 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지상전 시나리오 가운데 이 군사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옵션으로 바로 이 해병대 투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성혜란 기자 옆에 있는 저 화면을 한번 다시 비춰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성혜란 기자하고 좀 같이 볼 게 있는 게 지금 저희 보면 하르그섬 밑에 급파된 해병 원정대 이렇게 써 있는데 해병대뿐 아니라 특수부대 투입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로운 또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로이터 외신 보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동의 수천 명 규모의 추가 병력 배치를 검토하는 걸로 이 보도상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항로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이란 연안을 방어해야 하는 이 지상 전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더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한 거죠. 예. 이란 내부 핵물질을 직접 확보해서 또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부대 작전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이 점이 참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로는 핵물질을 뺏어오려면 특수부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가요. 근데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빌라덴을 사살했던 작전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임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핵심은 이란 곳곳에 분산되어 있을 수가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을 정확히 찾아서 확보를 하는 건데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안전하게 빼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최근 유럽 기지에서 이 특수작전용 수송기 MC-130J 9대가 한꺼번에 중동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란 핵시설 주변에 특수부대 침투 작전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세계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전 개시, 거기에 특수부대 개입까지 초읽기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빈라덴 사살 작전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가
위험하다. 그만큼 여러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험 부담도 크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핵물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내에서 이 잠재적인 핵물질 매설돼 있을 것이다. 이런 지역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이렇게 세 곳인데요. 먼저 이스파한 핵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근 위성 사진도 나왔거든요. 이 분석을 보면 이스파한 지하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가 예전과 다르게 지난달에는 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안쪽에 이 고농축 우라늄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은닉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나왔고요. 예. 자, 두 번째는 바로 나탄즈 농축 시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 덤프 트럭과 또 공사용 차량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터널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이 농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 위성 사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지상전까지 투입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꽤 부담일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죠. 예. 미국은 이미 7,900곳을 넘는 곳을 타격할 만큼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겪은 인명 피해와 재정 손실, 그리고 중동 트라우마 아직도 미국인들의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또 미군 사상자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예. 거기에 정치적으로는 다가올 11월 중간선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측근들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결단을 내리든 그 후폭풍이 전 세계를 흔들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현은 기자와 함께 지금 가스전 맞불 공격, 지금 미국-이란 전쟁 전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습을 받은 이란도 곧장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겨냥했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이곳이 지금 카타르입니다. 불기둥이 치솟고요. 굉음도 들리고 이제 현장음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모습까지도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본인들을 향한 공격이 왔을 때 우리도 피해 보복을 하겠다. 보복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در نتیجه این اقدام زیرساخت‌های سوخت، انرژی و گاز مبدأ تهاجم در اولین فرصت در آتش می‌سوزد و به خاکستر تبدیل می‌شود. گلوی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شما زیر چکمه رزمندگان اسلام است. 네, 공격을 받은 이곳이 세계 액화 천연가스 생산량의 20% 정도로 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곳들이 공습을 받았을 때 뭐 이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신종호 총장님, 괜히 엄한 이제 카타르가 공습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에서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한 국가이긴 합니다. 예. 우회적인 상황인데요. 결국 이란은 이번에 보복 공격으로 해서 에너지 인프라 시설까지 우리가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불안한 일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시설 인프라까지 다 해버리면 정말 그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 경제도 미친 영향이 큰 시설이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결국은 뭐 트럼프도 지금 이 공격에 대해서 이란도 공격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겠다 한 만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에너지 시설까지 인프라 공격하는 거는 맹탕에 가는 이번 중동전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 전체로 전쟁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로 공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뭐 카타르라든지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에 있는 정유 공장이나 석유 화학 단지 정도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영통 센터장님, 우리도 맞았으니까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걸프국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게 말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전쟁이 20일 넘어가고 있지만 이란의 공격 패턴을 가만히 보면 역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을 지금 철저하게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이 주도했다 그러지만 자기들의 원유 생산 시설이라든가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 시설을 이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LNG가 왜 문제냐 하면요. 사실 세계 각국의 지금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원이 전부 LNG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버스 같은 거, 전기 버스, 뭐 LNG 버스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제 보이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도 대부분 LNG로 하거든요. 네. 근데 LNG 비축량이 지금 대만이 11일치밖에 없다는 거죠. LNG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지금 TSMC의 뭐 반도체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온다. 저희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20일치, 일본은 한 50일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전반적인 산업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란이 또 계속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도 전면적 경제 전쟁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짚어본 대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대피하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란이 믿을 만한 것은 국제 경제에 타격을 입혀서 다른 나라들이 이거 못 참겠다, 전쟁 그만해라, 이런 여론이 조성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걸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 멈추게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에 도달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도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국제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게 되면 미국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본인은 거의 뭐 몇 주 만에 다 전쟁이 끝낼 거라고 생각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사회 여론이 전쟁을 끝내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이란이 노리고 있는 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란의 저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를 공격하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면 걸프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란의 저런 선택이 반드시 성공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도 모여서 군사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이어갔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무고하게 카타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타르를 재공격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가스전 공격을 안 할 거다. 만약에 카타르를 또 공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란 최대 가스전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말은 세긴 한데 사실 이란에 요청하는 거가 좀 큰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전면 파괴,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중동에서 그 미국의 준 동맹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가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트럼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카타르가 LNG 시설을 공격하면은 이란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더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를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의미고,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좀 너무 과도하게 너희를 기분 때문에 또 분노의 어떤 감정으로 때렸는데 이제 내가 그것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원유 생산 시설이나 LNG 시설 자체를 때리지는 말자. 이건 서로 죽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낸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관련 영상도 보고 오시죠. צה"ל לא יאפשר פגיעה ב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תוקפים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גם ברגעים אלו, ונמשיך לפגוע בכל מי שיאיים על ביטחונכם. Those rockets were carried in a large ballistic missile, a cluster bomb. The Iranians are strategically, purposely targeting Israeli civilians using weapons that are a war crime to be used against civilians. 네, 이란이 쏜 집속탄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기도 하는 이런 피해가 발생 중인데요. 서로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누가 먼저 좀 멈춰야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신종훈 총장님, 이란 입장에서는 집속탄 공격의 어떤 영향력, 파괴력이 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집속탄 같은 경우는 뭐 악마의 무기라고도 표현하죠. 워낙 값싸면서도 넓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결국은 이제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 집속탄 같은 경우는 이라크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미군이 이제 에이테크스와 MLRS를 통해서 집속탄을 발사했었는데, 당시 집속탄이 불발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렌지색으로 좀 불발탄들이 눈에 잘 보게 오렌지색으로 색칠을 해놨었는데, 예. 그걸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어요. 네. 아마 이번 종전이 끝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에 떨어진 집속탄 같은 경우는 아마 지뢰같이 좀 될 수가 있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피해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란에서는 알리 라리자니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아직 치러지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알리 라리자니의 장례식은 이렇게 좀 일찍 치러졌고 또 모즈타바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응징하겠다.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 또 이란 국영방송에서 좀 알리고 싶은 것만 보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결속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라리자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라리자니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뭐냐면 NSC, 우리나라에 있는 NSC랑 똑같은 겁니다. 국가 최고 안보회의의 사무총장 타이틀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에 이란의 안보를 총괄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내가 유고시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권한 대행을 당신이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고 예. 하메네이한테는 아들 모즈타바가 있지만 하메네이는 모즈타바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라리자니고 그렇기 때문에 라리자니한테 전권을 살아있을 때부터 많이 실어줬었는데 그런데 그 라리자니가 사실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학살했던 주역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원래대로 하면은 라리자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모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종교적 색채까지 가미되면 이른바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그 양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전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째 전쟁 시작할 때 미국의 목표와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